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8월 MSCI 리뷰 발표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과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편입 편출되기까지 약 한 2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더. 그리고 한 3주 정도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그동안 통계 흐름이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편입 편출이 된 이후에 대략 한 20거래일 동안 3주 동안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한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결론은 참 이게 매해 조금씩 달라지고 빠르게 선반영 또 이런 것들이 후에 선반영 이후에 차익 실현도 워낙 빠르게 나와버려요. 신규 편입 종목이 에코프로, 하나오션, 제와, 파미반도체 이러한 종목이고, 제 종목은 CJ 이마트 채널에도 업로드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쪽은 MSCI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나와 있고 그대로 긁어 온 건데 3페이지 보시면 스몰캡 리스트 애경산업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죠. CJ도 여기 있고 퓨렉소라든지 동원하나텍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스몰캡 지수 8월 분기 리뷰 결과 편입, 편출 그 중에서 편출이 되면서 한미반도체 제약 같은 경우는 정규지수로 편입이 되는 거고, 정규지수에서 편출이 되는 CJ, 이마트 이런 종목은 스몰캡으로 좀 내려오는 거죠. 그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유동 비율 총 5개 종목 조정이 되는 거고, 이쪽은 단순히 이런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유입이 될 건지,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 거래 대금, 일평균 거래 대금과 같이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죠. 20년 이후에 편입 종목 상대 성과입니다. 근데 매일 달랐어요, 이런 부분. 보시면 심사 시작일에서 발표일, 지금이죠, 딱 발표했죠. 그 발표일로부터 이달 말까지, 이달 말 8월 31일 끝나고 나서 종가 끝나고 나서 이제 편입이 되니까 약 한 3주간의 기간. 리밸런싱 이후에 대략 한 20거래일, 그러니까 약 3주간의 기간, 이런 부분을 지금 분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할해서 지금 분석이 된 건데, 20년, 21년은 나오기 전에 기대감에 많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22년 하락장에서 오히려 빠졌었어요. 오히려 이 발표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먼저 올라왔었던 친구들은 발표 이후에는 좀 빠질 확률이 좀 있었죠. 올라오더라도 제한적. 좀 상반되는 영향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23년 현재까지 오히려 발표 이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 에버리지로 보면 발표 전에 기대감에 올라왔었던 게 크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는 제한적이다. 근데 23년만 지금 놓고 보면 이번에 반기 리뷰 5월 달에 이런 것들 보면 올라왔었죠. 2차 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일 조금씩 다른데 많이 올랐던 거는 빠지고 많이 빠졌으면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부터 31일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에코프로와 하나오션 제어합, 한미반도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고 그 반대로 포지션 잡으면 되겠죠.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법칙이라면 이렇게 해서 계속 무이험 차익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하나오션 제약, 파미반도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이 들어왔고, CJ, 이마트 좀 빠졌고요. CJ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그때 SG 사태 이후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이마트는 본업단이 힘들죠. 항공물 비중 0.3%포인트 상승, 유동 비율 조정이 되는 부분 좀 나와 있고, 유동 비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승, 최근에 셀업체 엔솔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 금양, SK텔레콤, 포스코 DX 유동 시가총액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 그죠? 거래 대금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향후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 전에 먼저 움직였으니까 평균을 보면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양, SK텔레콤 이런 부분을 지금 시가총액 4.5조 이상 유지, 11월 정기 편입 예상,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부분도 외인 지분율 하회한다면 편입 가능 전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11월 이후에 좀 보면서 금양, SK텔레콤, 포스코 DX, 오토웨버 이런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이런 것들은 11월 이후를 보는 거고요. 현재 후보군으로 LS랑 현대로템, SM 등 관련된 종목들 점검을 하고 있네요. 좀 상반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보면 기대치에 먼저 샀다가 기대감 발표 전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상대 수익률 구간에서 2022년은 그전에는 좀 빠졌었다가
올라오고 하는 특이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23년에는 오히려 빠졌었고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MSCI 편입 종목 구간별 상대 수익률 비교, 편입 종목, 제외 종목. 오히려 제외 종목은 22년도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3년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른 것 같아요. 8월 편입 종목 외국인 순매수 강도 3개월 동안에 에코프로야 쇼커브 스퀴즈 강하게 나타났었던 거고 하나오션은 좀 미리 당겨놓은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신고가 났던 종목이고 한미반도체 이 친구도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외 종목에서는 CJ가 괜찮고요. 이마트는 번호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전 패스할 것 같습니다. 편입 종목 보시면 8월 31일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편입이 되죠. 8월 전기지수 관련해서 장 마감 시점에 적용이 되죠. 종가 편입 편출 종목 뭐 이런 거 진짜 기관들은 뭐 이런 것들 뭐 계산해가지고 차익거래 이런 거 짜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패시브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이 될 건지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죠. 1조 2천억, 2천억, 1190억, 1140억 5일 일평균 거래대금 보면 122% 정도 255% 그러면 제압은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8월 31일에. 그럼 기대감에 먼저 샀다가 8월 31일 전후해가지고 좀 파는 움직임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쪽도 세게 나타날 수 있고 한미반도체는 좀 약하네요. 거래대금만 보면. 하나오션도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먼저 샀다가 팔 수 있겠구나. 이미 나와 있는 정보는 선 반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빼딱검 분리 우리가 기정사실화 효과로 어느 정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나오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자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래서 유출 비율 보시면 여기서 기회 있을 수 있겠네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26억인데 542억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 정도인데 875억 한꺼번에 유출이 되면 만약에 이마트나 CJ 같은 경우에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기회 요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CJ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유출 비율 보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충격받아서 떨어지면 사볼 만하다. 그리고 15%에서 20%로 5%포인트 올라온 LG 엔솔 지수 내 MSCI 지수 내 비중 변화 올라와서 패시브 자금 유입 3,536억 그러면 115.9%니까 LG 엔솔을 산다든지 먼저 샀다가 31일 전후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미리 좀 팔아가는 전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마트 CJ에선 기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출 비율 크고요. 이쪽에서도 제압이나 하나오션 이런 부분 미리 대응하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차피 저는 또 물어봐 주셨던 게 신규 편입 종목, 편출 종목 8월 말 이후 주가 방향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마트나 CJ 쪽 편출 종목에서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들어올렸었던 종목들은 그 이후에 빠질 수 있으니까 편입 종목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8월 30일 이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확대되는 LG 엔솔 8월 말 이후의 주가 방향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먼저 채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2차전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LG 엔솔이 들어 올렸었죠. 셋업체들 최근에 강한 모습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CJ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CJ도 그렇지만 이마트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거래대금 유출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미리 좀 사는 움직임도 나타나겠죠.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출렁임이 크게 나오게 되면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참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에 따름인 것 같아요. 정기 변경 편입 종목 보면 다르잖아요. 결과 보면 빠졌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해는 올라갔다. 그렇죠? 편입 종목, 편출 종목, 구간별 수익률 보더라도 매해가 다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정해진 법칙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시장 분위기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좀 빠졌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 쏠리면서 올라갔었고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MSCI 리뷰 사실 참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CJ나 이마트 쪽에서 기회 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찾아보자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MSCI 8월
리뷰 결과에 따른 투자 포인트와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달드렸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또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목한 소통을 통해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만들어가죠. 최근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 화목한 소통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하루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